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이 60세를 넘고 나아가 70세에 이르렀을 때 혼자서 스스로를 해결하는 행동이 과연 몸을 소모시키는 일일까요? 아마 이 질문은 많은 신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쉽게 묻지 못했지만 늘 궁금해해왔던 주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종종 할아버지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한 번 할 때마다 큰 원기를 잃는다. 나중에는 이러다 저러다 해서 심지어 제대로 서지도 못하게 된다.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절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행동은 전혀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중년과 노년 남성에게는 오히려 매우 값진 건강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느껴왔던 의문과 막연한 죄책감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쉬운 언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임상 경험과 과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절제된 자위가 가져올 수 있는 예상 밖의 이 점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실체 없는 이론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왔던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몇 가지 작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셀린을 활용하는 요령은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이것은 민감도를 낮추고 원하시는 만큼 시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에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이걸 진작 알지 못했을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의학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한 번 이상 자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은 것과 같은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입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김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정반대로 배워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원기를 잃고 나중에는 몸이 상해서 나이가 들면 전립선 문제도 생기고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들이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정말 전부 잘못된 이야기인가요? 이에 대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대부분은 과거 시대의 잘못된 인식일 뿐이며 인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의 오해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절제된 자위는 해롭기는커녕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이 점은 남성이 자신의 몸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어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편안해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 점은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한 남성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62세였고 아내는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새로운 분을 만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조루 문제로 인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혼자서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박 선생님, 다음에 파트너와 가까워질 예정이라면 그 시간보다 2-3시간 전에 한번 자위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절제된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렇게 하면 귀두, 즉 남성기 끝부분의 민감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일종의 둔감화 훈련 효과가 생깁니다. 그 결과 과도하게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실제 관계에서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3달 뒤 그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얼굴이 너무 밝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고 성생활도 만족스러우며 관계가 점점 좋아져 결혼까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점입니다. 조루 문제를 완화하고 남성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규칙적인 자위는 발기 능력과 유지력, 즉 전반적인 성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반저 근육은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점차 약해지고 퇴화하게 됩니다. 적절한 사정은 사실 근육군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비슷하며 남성기 해면체의 혈류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주 3에서 5회 정도 규칙적으로 사정을 하는 남성이 평균적인 성기능 상태가 더 안정적이며 발기각도 또한 더 이상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68세 은퇴 남성분은 여전히 건강이 좋습니다. 그분은 부부가 오랜 세월 조화를 이루는 비결로 꾸준한 관리 습관을 꼽았습니다. 노부부라고 해도 이런 관리, 즉 규칙적인 활동은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보시다시피 이것이 절제된 해소가 가져다주는 매우 값진 장점입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김 박사님, 가끔 자위를 하는데 왜 말씀하신 장점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끝나고 나면 허전하거나 약간 불편할 때가 있죠. 이 경우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위는 단순히 대충 끝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몇 가지 작은 요령만 알면 과정 자체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뚜렷해집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효과적이라고 느낀 방법 몇 가지를 거리낌 없이 공유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바셀린 활용 요령은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스스로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온도 자극법.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빙화양 중천의 얼음과 열의 이중 자극을 가정에서 간단히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따뜻한 물 1컵과 깨끗한 차가운 수건 하나뿐입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 음경과 항문 사이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어서 차가운 수건을 남성기 끝부분에 짧게 대줍니다. 단, 10초를 넘기지 마십시오. 뜨겁고 차가운 자극의 차이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 흥분을 유발합니다. 다만 얼음을 직접 오래 대면 동상 위험이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얼음을 수건에 싸지 않고 직접 데웠다가 동상으로 피부가 붉게 변하고 며칠간 통증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남성기가 너무 예민해서 견디기 어렵다면 억지로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적합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술, 리듬 두드리기법.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손으로 남성기 몸통을 가볍게 두드리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가볍게 두드리며 아래 부분은 피합니다. 리듬은 느리게 시작해 점점 속도를 조절하며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습니다. 힘 조절이 중요하며 약간 진동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조절하면 됩니다. 일정한 진동이 주어지면 쾌감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명은 처음에는 아파서 제대로 힘을 주지 못했지만 요령을 익힌 후에는 빠르게 흥분에 몰입하고 쾌감도 더 강해졌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 과도하게 세게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멍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기술, 바셀린 보조법. 오늘 소개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셀린은 겨울철 피부 보습제로 익숙하지만 의료용으로도 안전한 윤활제입니다. 윤활 효과가 뛰어나 자위에 적합합니다. 준비물, 일회용 투명 비닐봉지, 바셀린. 바셀린을 콩알만큼 덜어 봉지 안에 넣고 손가락으로 골고루 펴서 안쪽 면에 바릅니다. 남성기를 봉지 안에 넣으면 비닐과 바셀린의 결합으로 훨씬 미끄럽고 촉촉하며 실제와 가까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피부 손상의 위험을 줄여주고 경험 자체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비닐봉지는 반드시 일회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재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는 비용을 아끼려 봉지를 재사용하다가 귀염에 걸려가렸고 통증이 심해 몇 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 바셀린은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에서 나온 정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향료가 포함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절대 피하십시오. 민감한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셀린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청소가 번거롭고 이불이나 시트를 더럽히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환자는 처음에 생활용품을 활용한다는 점 때문에 약간 쑥스러워했지만 시도 후 예상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손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매끄럽고 편안하며 쾌감도 더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 그럴 바에 콘돔을 쓰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신사분들이 사적인 문제로 약국에서 콘돔을 사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집에 있는 깨끗한 비닐봉지와 바셀린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은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험 자체도 다릅니다. 바셀린은 점도가 높아 오래 지속되며 양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반면 콘돔은 수용성 윤활제가 얇게 발라져 있어 촉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개인 취향과 편의성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술, 도구 보조법. 주변에 부드럽고 친숙한 물건을 활용해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베개나 소프트 이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허리 밑에 받치고 가볍게 골반을 움직여 남성기가 베개나 이불 표면과 접촉하도록 합니다. 압력과 다양한 소재가 주는 촉감이 쾌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택한 물건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며 가능하면 개인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려 소독하는 것이 세균 감염 예방에 좋습니다. 제가 본 사례 중 일부는 빨지 않은 오래된 이불을 사용하다가 감염이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생 문제는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절대 너무 딱딱하거나 거친 물건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제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절제란 얼마나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 수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 후 남성기가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하고 정신이 나른하며 일상활동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는 횟수가 과하다는 신호입니다.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위생의 원칙입니다. 자위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보조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도 깨끗하고 안전해야 하며 세균이 민감한 부위로 침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위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와 위생, 일상생활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핵심 원칙입니다. 만약 자위가 중독처럼 빠져들어 학업, 업무, 가정에 소홀해지거나 사회활동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생은 자위에 몰두하느라 학업을 게을리하고 친구와의 교류도 줄어들면서 결국 성적이 떨어지고 건강까지 나빠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관심으로 점차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교훈입니다. 또한 성 건강에 대한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감정 교류와 상호 존중이 포함된 활동입니다. 배우자와 가까워질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듣고 소통하며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생식기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면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적당히 줄이며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건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일주일에 몇 번이 절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점고 정력이 왕성한 사람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중년은 일과 가정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60대 초반이라도 한 달에 1, 2회 정도면 이미 훌륭한 관리 방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위 후 피로감이 없고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만약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조절하여 자위가 삶을 즐겁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도록 해야 하며 결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기술 외에도 남성의 생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성관계에서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예로부터 보약보다 좋은 것은 올바른 식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잘 선택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면 남성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줄 수 있으며 부부 생활에서도 더 오래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자연의 보약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비교적 익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남성 성 건강, 특히 지구력과 지속시간에 큰 효과가 있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굴굴은 예로부터 남자의 음식으로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로 남성의 힘과 성욕을 좌우합니다. 특히 정자의 질 개선과 성관계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굴은 생으로 와사비나 레몬즙과 함께 먹을 수 있고 위생이 걱정된다면 구워 먹거나 찌거나 죽으로 조리해도 좋습니다. 중노년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1, 2회, 한 번에 3-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어렵거나 배가 차가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55세 남성은 매주 2번 굴죽을 섭취하는 습관을 석 달간 유지한 뒤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구력뿐만 아니라 정신이 맑아지고 숙면도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 인삼. 인삼은 예로부터 동양에서 남성의 기를 보호하는 대표적 보약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인삼이 발기력 개선과 성관계 지속 시간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삼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체력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인삼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차로 우려 마시거나 술에 담가 섭취하거나 얇게 썰어 직접 씹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건삼은 하루 2g, 생삼은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하면 불면이나 심계항진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3세 남성은 반년간 매일 아침 인삼차를 섭취한 결과 성건강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정신이 맑아지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음식, 아몬드. 아몬드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남성에게는 성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주며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 조루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아몬드는 볶아 먹거나 아몬드 우유 혹은 샐러드나 죽에 넣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별표 작은 한 줌 정도, 약 24에서 30g, 별표입니다. 제가 상담한 58세 환자는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에 자주 피로를 느껴 고민했지만 매일 아몬드를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후 석 달 만에 체력이 개선되고 성관계 지속 시간도 길어졌으며 활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음식, 연어.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발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성관계 지속 시간도 늘어납니다. 또한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돕습니다. 연어는 구이, 팬조리, 신선한 사시미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며 중년 남성의 경우 일주일 2, 3회,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서울에 사는 61세 환자는 연어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결과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부부 생활에서도 자신감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전신 건강을 강화합니다. 특히 남성의 성 건강에서 마늘은 지구력을 높이고 성관계 중 피로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 작은 쪽 2~3개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볶음, 구이, 탕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마늘주로 담가 하루 작은 잔으로 마셔도 좋습니다. 제가 진료한 67세 환자는 매일 마늘을 섭취한 이후 건강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남성기 기능을 유지하며 부부 생활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성 건강을 강화하고 성관계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운동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위한 아연 공급 인삼, 기력 보충 및 지구력 향상 아몬드, 혈액순환과 정신력 강화 연어, 혈류 개선과 근육 건강 지원 마늘, 신체 내부 건강 강화 및 지구력 유지 이 5가지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적당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함께 유지한다면 60에서 70세가 되어도 남성의 힘을 충분히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식습관 또한 절제와 개인 체질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뇨병, 고혈압, 위장 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다면 새로운 식습관이나 보조식품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식품들은 안전하며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남성의 성 건강을 지키고 부부 생활에서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면 힘과 자신감은 단순히 젊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때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에서도 비롯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기술을 활용해 성 건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습관을 제거하는 것 역시 결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은 성 건강을 약화시키고 성관계 지속 시간을 줄이며 심지어 더 위험한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해로운 습관과 그 영향,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중년과 노년에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흡연 담배가 폐와 심혈관에 해롭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남성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종종 간과됩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유해 화학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가 남성기로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하며 이로 인해 발기력이 떨어지고 지속시간도 짧아집니다. 또한 흡연은 정자질을 떨어뜨리고 불임 위험을 높이며 전립선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워온 분들에게 금연은 쉽지 않지만 저는 담배 개비를 줄이고 무과단껌을 씹거나 허브차를 마시는 방식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일부는 니코틴 패치나 대체 약물을 활용하며 의지로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던 62세 남성은 금연 후 1년 만에 숨쉬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이 개선되며 무엇보다 침실에서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 과도한 음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소량의 레드와인이나 가벼운 맥주는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음은 성건강의 최대 적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손상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줄어들며 발기력 저하와 성욕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술을 마시면 흥분이 증가한다고 착각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곧 피로가 몰려오고 조루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과음 습관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한 번에 1~2잔 이상을 넘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신 친구와 만날 때는 녹차, 탄산수, 과일 주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남성은 원래 일주일에 서너 병 소주를 마시던 습관을 명절 때만 소주 1~2잔으로 줄인 결과 몸 상태가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며 조루 문제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 늦게 자고 수면 부족. 수면은 몸이 에너지를 재생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간이며 여기에는 테스토스테론도 포함됩니다.
늦게 자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성 건강이 점차 약해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피로와 무기력을 초래하여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연구에서 매일 밤 7, 8시간 충분히 자는 남성이 대여섯 시간만 자는 남성보다 발기력이 좋고 성관계 지속 시간도 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자기 전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65세 남성은 예전에는 축구 중계를 보느라 새벽 1에서 2시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았고 그 결과 남성기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한 후 몇 달 만에 50대 시절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 부족, 특히 50세 이후에는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게을리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뱃살이 늘며 심혈관 기능이 떨어져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나빠져 남성기로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청년처럼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 없이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체조, 수영, 요가, 태극권 등 부담 없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70세 남성을 만난 적이 있는데 매일 아침 걷기와 요가를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몸은 탄탄하고 정신은 맑으며 부부 생활도 여전히 행복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불균형한 식습관,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의 과도한 섭취는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남성기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며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 과다 섭취는 뱃살 증가와 당뇨 발생으로 이어져 성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채소, 통곡물, 생선, 살코기, 신선한 과일 중심으로 식단을 전환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찌거나 구워 섭취하고 단 음식 대신 과일이나 약간의 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60세 환자는 구운 음식과 탄산음료를 즐겼지만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체중이 줄고 성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과 운동뿐 아니라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도 필수입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늦게 자기,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은 모두 남성의 활력을 갉아먹는 침묵의 적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정신도 밝아집니다. 이는 단지 침실에서의 시간을 늘려줄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며 오래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자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탐구하고 성기능을 강화하는 음식 섭취, 해로운 습관 제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중년과 노년의 여러분이 여전히 힘과 자신감, 활력을 유지하며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성은 단순히 생리적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연결이자 부부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이며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절제된 자위,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4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50세, 60세, 심지어 70세에도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여전히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은 아마 어느 정도 공감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체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누며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제가 전할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계속 연구하고
남성 성 건강에 대한 유익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늘 건강하고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떤 나이에도 남성의 활력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